안녕하세요. 기술사 노노입니다. 오늘은 공공건설 사업의 기획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독자 17명까지 오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기본 설계,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과 설계 시공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획 업무에 해당되다 보니 설계와 시공을 후단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자료는 공공사업 중에서도 교육부 산하의 업무 프로세스를 오늘 들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 건축시공기술사는 광의의 이시화라고 해서 꼭 설계 시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본 단계부터 이렇게 사업 계획을 이렇게 검토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건축시공기술사의 업무 영역에 들어간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기본 계획의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지역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광역 단위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다자간의 기관끼리 업무를 할 때는 꼭 협약 체결 등등으로 마치 문서로 공문을 남기듯이 서로 이렇게 공식화하는 그런 절차를 단계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 조직 및 인력을 구성을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국구 차원에서 이것을 협력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전담 기구가 생기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학교 복합화 관련으로 그런 전문 기구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뭐 공간 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각 목적별로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은 각 홈페이지도 다 개별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각 예산에 따른 산출물, 이 사업의 산출물이 정리가 될 때 통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능들도 다 이렇게 개별 단위의 그런 홈페이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는데 불편함은 있고요. 다만 그 업무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뭐 명확하게 그 한 부분만 보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좀 간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편한데 뭐 갖가지 사항들을 다 일일이 들여다보고 함께 챙겨야 하는 하위 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가급적 최소한의 구분을 두고 통합해서 이렇게 효율화해서 운영하고 간소화 효율화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발굴 및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 예비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사업단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대상 부지와 대상 용도와 계략 규모를 설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건축사 자격을 가진 경우는 이런 업무에 대한 사전 기획 업무를 담당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건축시공기술사로서는 이런 부분에까지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광해 이시화라는 개념이 있지만 아직 외부에서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에는 한계가 있어서 업무 영역을 조금 넓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 검토가 있습니다. 다음 사전 절차 이행인데 지방 재정 영향 평가를 먼저 하고요. 공모사업비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소속 계층에 따라서 이런 총사업비에 대한 규모는 100억일 수도 있고 50억일 수도 있고 일부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동소이한 것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부분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또한 총사업비 60억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자체 투자심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행안부나 또는 다른 사업이라면 각 그 해당 부서에서 중앙투자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 협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다음 기능 및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이제 실시계획 단계로 넘어오는 건데 수요 조사를 하고 반경 몇백 미터 이내에서는 이런 유동 인구나 또는 그 연령대별 그 인구 분포가 어떻게 돼서 단위 구역별로 몇 개의 초등학교가 필요하고 또는 몇 개의 중학교가 필요하고 이런 도시계획적인 성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건축사나 또는 도시계획 기술사까지도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실무 경험만 충분하다면 자격증이 꼭 없더라도 담당자로서 이렇게 업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설치 시설 규모나 형태 및 주요 시설 용도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공공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 명칭은 시설 소유 주체별로 공유재산 심의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좀 유사하게 관리계획 심의라는 것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실시 협약 단계에서 실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는 용도와 면적, 소유권, 관리 주체, 운영 주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보통 이런 신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들어 두었는데 나중에 이게 활용이 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공공사업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 단계가 되면은 이 사업을 위한 담당자를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업무 단위별로 몇 명씩을 둘 것인가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인력이 과하다, 예산이 낭비가 된다 라고 해서 또 인력을 감축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은 초기에 의도했던 사업 의도가 명확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뽑히는 인력 풀 자체가 이렇게 보수가 제대로 좋게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복지 수준으로 인건비 수준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인력적인 측면에서 그 경쟁력이 조금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한계점이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전국 단위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런 형태로 발생을 하고 운영해서 돌아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좋았던 점은 관리 운영 주체 중에 일부는 맨파워가 약하다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인력들이 더 순수하고 편견이 적고 또 긍정적인 부분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게 질이 높다 낮다로 평가할 수는 없고 성향상 오히려 더 애착을 가지고 잘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사전 기획 또는 건축 기획 단계가 있는데 이때는 추정 설계비에 따라서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사업 사전 검토의 경우는 1억 원 이상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이런 절차를 실행하도록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차적인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사업 진행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등록된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검토를 받고 지나가는 것인데 근데 이 사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공공사업에 대한 검토는 이렇게 검토의 수준이 깊이가 조금 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획을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대리인 이론 비슷하게 고의로 그러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게 일회적으로 기획을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오너라는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한계로서도 약간 수준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업처럼 이렇게 더 생존을 위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제대로 된 퀄리티를 내기 위한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우수한 것을 도입하고 이러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절차적으로 최소한의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정리하고 넘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각종 검토가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 VE 검토가 진행이 되고, 이거는 총 사업비 100억 이상의 경우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향후에는 50억 원 이상의 총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개정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 안정성 검토도 DFS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셉테드라고 해서 범죄 예방 설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 안전에 대해서는 이런 건설기술진흥법에서도 이렇게 설계 안정성 검토를 두고 있지만, 기타 안전과 관련한 다른 법규에서도,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기본 안전대장이나 설계 안전대장을 작성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그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지하층의 깊이나 옆면적의 크기나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또 안전 검토를 받는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앞서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을 하게 되면은 설계 시공 단계로 넘어오게 되고 그 기획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설계 및 시설 공사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각 기관별로 상시 협의 체계를 유지하고 이게 설계를 통해서 시공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운영 및 사업 평가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업 평가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다음 사업을 또 이제 기획하는 방식으로 순환하여 다음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략적인 이런 기획 단계의 특징들을 살펴봤고, 각 단계에서 오늘 한 줄씩 짚고 넘어간 부분 중에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살펴볼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